변화하는 우리 국토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는 40쪽에서 47쪽을 참고해 주세요. 우리나라 어디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살고 있을까요? 우선 12.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한 100만 정도 되죠? 9위. 경남 창원시예요. 8위. 울산 강역시 선생님 부인의 고향이죠? 7위. 경기도 수원시입니다. 수원시는 100만이 넘는데도 강역시가 아니네요. 6위. 광주 강역시입니다. 5위. 충청에서 가장 많은 대전 강역시. 4위. 네, 대구 강역시죠. 3위. 수도권에 위치한 인천 강역시. 2위. 네, 부산 강역시입니다. 선생님의 고향이기도 하죠. 자망의 1위는 네, 당연히 서울특별시겠죠. 인구가 1000만이 다 돼가네요. 참 많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청주는 과연 몇 위일까? 몇 위? 청주는 14위. 대략적으로 83만 명 산다고 하고 있습니다. 순위에 올랐던 도시들이 어떤 점에 사람들을 끌어모았을까요? 이번 시간에 열심히 배워보면 알 수 있겠죠?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의 특성과 문제점을 알아보고요. 또 이번 시간에 배운 걸 바탕으로 본 수업 시간에는 지역에 따라 인구 분포가 다른 까닭을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1쪽을 볼까? 41쪽에는 지연이라는 학생이 우리나라 인구에 대한 기사를 보았다고 합니다. 어려운 기사를 보고 있네요. 우선 인구란 무엇일까? 인구는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의 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살고 있는 복대동의 인구의 수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약 15,000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지연이는 신문기사 중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 그래프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프를 좀 살펴볼까요? 우리나라의 인구는 어떻게 변했을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증가하고 있고 특히 1960년대부터 이쪽까지 2000년대까지는 어떻게 증가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증가의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2030년 정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최고로 많아질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오히려 총 인구수가 줄어들 것 같네요. 네,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나라 인구 변화를 살펴보고 또 앞으로의 인구 변화의 모습도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럼 밑에 기사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인구 중 10명 중에 9명은 도시에 거주를 한다.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에서 도시가 차지하는 비율은 몇 %다? 16%를 조금 넘는데요. 용도별 국토 면적 비율 그래프, 원 그래프인데 우리나라 전체 지역에서 도시 지역은 16%밖에 안 돼요. 나머지 지역은 다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었죠. 그런데 이 16%에 우리나라 인구의 90%가 살고 있네요. 1960년대는 한 40%가 모여 살고 있었는데 2013년에는 90%가 넘어가네요. 위 원 그래프와 꺾은 선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도시에 사는 인구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과서 42쪽을 봅시다. 우리의 지연 학생은 또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를 나타낸 지도를 찾아보았대요. 야, 특이한 학생이죠? 근데 인구 분포가 무엇일까요? 인구 분포란 인구가 어디에 얼마나 모여있고 흩어져 있는가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1960년대와 2010년도의 인구 분포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선 여기 지도에 보면은 동그라미가 있네요. 점이 있네요. 이 점은 무엇을 말할까요? 네, 이 지도에서의 원의 크기는 뭐다? 네, 인구의 수를 말합니다. 원이 크면 클수록 인구수가 많다는 거겠죠? 1960년대 살펴보자. 1960년대에는 남서쪽과 북동쪽 중 어느 쪽의 인구가 더 많았을까요? 자, 꺼보면 되겠지? 야, 이거 좀 꺼보자. 어느 쪽에 인구가 많은 것 같아? 남동쪽이 많을까? 남서쪽이 많을까? 북동쪽이 많을까? 네, 당연히 남서쪽의 인구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이 훨씬 많잖아요. 그럼 2010년도에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어디에 인구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서울, 인천 이런 대도시들이 모여있는 이 수도권의 인구가 엄청 많고요. 인구가 점들을 셀 수가 없죠. 여기 선생님의 고향이 부산, 그다음에 울산, 창원, 김해, 우리나라 남동쪽 끝에 있는 해안 쪽에 인구가 많이 모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청주, 대전 요 지역도 인구가 좀 모여 있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산업이 뭐였지? 농사짓고 살았잖아. 농업이 발달했겠죠. 따라서 농사를 지을 땅이 많은 남서쪽에 이제 우리의 인구가 모여 있었습니다. 남서쪽 평야 지역에 우리나라 인구가 많이 있었고요. 산이 많은 북동쪽의 산지 지역에는 인구가 적었었어요. 하지만 2010년도에는 어떨까? 우리의 산업이 농업이 아닌 제조업, 공업들이 발달했겠지? 따라서 어디가 발달했다? 산업이 발달한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와 대도시, 부산, 대구, 대전, 강주 이런 데지. 그리고 또한 남동쪽에 있는 공업도시 지역, 울산, 창원, 진해, 여수 이런 데 쪽이 인구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과서 43쪽을 볼까요? 아이고, 여기 도시 지역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있네요. 여러분들 서울로 놀러 가는 거 좋아하죠? 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각종 문화시설이 많잖아요. 에버랜드, 롯데월드, 또 여러분들 좋아하는 엑소 같은 연예인들 볼 수 있는 방송국이며 지하철, 국제공항 등 다양한 교통시설이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예전에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도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인천, 경기도 일대의 수도권에 거의 2천만 명 이상의 인구가 모여 살고 있어요. 즉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만큼 발전도 하지만 모든 일에는 밝은 면이 있으면 그 반대쪽에는 어두운 면이 있겠죠.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일단 살 곳이 없어져. 그치? 주택이 부족해지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자동차가 있어. 교통도 매우 혼잡해지겠지. 서울은 맨날 아침마다 교통 지옥이에요. 지하철도 사람들로 꽉꽉 차고요.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쓰레기도 많이 버리겠지. 그래서 각종 환경 오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부족,
교통 혼잡, 환경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반면에 인구가 적은 지역에는 어떻다? 일손이 부족해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근무하기도 하고요. 또 그 지역은 발전하지 못해요. 사람이 없으니까 발전을 못하겠지. 그리고 또 이 지역에 사는 농촌 총각들은 결혼도 못해가지고요. 계속 40대, 50대까지도 혼자 살기도 하고 또 외국인과 결혼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이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런 인구 집중으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첫째, 우선 대도시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대도시 주변에 신도시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신도시를 지어서 대도시에 있는 인구들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도 확충하고 있어서 또 교통이 원활하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임시 방편이지 인구 집중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겠죠.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토를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요. 전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서 일부 지역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우리 주변에 있는 새로운 신도시 있지? 뭘까? 네, 세종시 있죠. 세종시가 대표적인 예예요. 서울에 있는 인구들이 이제 세종시로 많이 내려오게 되었고요. 주변에 그 충청도가 좀 발전이 느리잖아요. 충청도가 세종시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많이 발전되고 있어요. 또 음성이나 진천에 어떤 도시가 발생되고 있다? 이런 도시인데, 도시 뭘까? 혁신 도시라는 게 요즘에 많이 세워지고 있어요. 혁신 도시가 만들어져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44쪽에서 47쪽의 내용들은 이제 인구 분포가 지역에 따라서 다른 까닭을 알아보는 건데요. 이거는 본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지도를 살펴보면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끝! 질문 3개 만들어 오고요. 그리고 아이들 이번에도 울린 선생님 활동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